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평범하게 살아왔던 주부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글을 자주 봤었지만 이렇게 써보는 건 처음이네요.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라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으니 제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우선 저희 집은 2명의 자녀가 있고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정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가 많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이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평범한 집이었죠. 반면 동선에는 아이가 하나 있고 부부 사이가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작년 12월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도련님도 우애가 아주 깊었기에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게 정신줄을 부여잡았고 남편의 멘탈을 잡아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직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동서가 힘들어해서 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서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남편과 도련님은 쌍둥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고가 있고 난 후부터 동서가 저희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더 챙기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시부모님 포함 가족들이 자주 모이면서 이겨내려고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부족했는지 요즘에는 동서가 저희 남편과 마치 부부인 것처럼 술도 한잔하면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와이프인 저보다 둘만의 시간을 더 자주 갖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참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해서 동서는 아직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동서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보내고 동서도 멘탈을 잡아야 한다. 남들이 보면 욕한다. 그만 만나라. 동서가 많이 힘들어해서 정 그렇게 챙기고 싶다면 나도 같이 해서 셋이 만나자.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생각하는 저를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왜 굳이 남편과 단 둘이서만 봐야 하나 싶어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되었는데 항상 도돌이표처럼 제자리일 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동서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냐고요. 동서가 둘이서만 보고 싶다는 그 사람은 내 남편이다. 그리고 내 자식들의 아빠다. 동서도 많이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우리 가족들도 많이 힘들다. 그러니 제발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도 안 하더군요. 그러다 지난 토요일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동서를 만난다며 나갔는데 새벽까지 연락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전화했더니 동서가 받아서는 아주버님 잠들었어요. 하고 술 취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날은 뚠눈으로 밤을 지샜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속이 뒤집어져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해서 일요일 오후에 시부모님까지 모두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술 먹고 잠까지 자냐? 둘이 바람이라도 났냐? 하고 따졌던 것 같아요. 더 황당한 건 그런 상황에서 동서는 쳐 울기만 하고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내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같이 합세해 4명이서 저를 의붓중 환자로 몰아갔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혼까지 내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여있는 관계라지만 따지고 보면 남편과 동서는 그냥 남 아닌가요? 거기다 아내인 제가 신경 쓰이고 싫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면서 저를 의붓중 환자로 몰아가니 황당할 뿐입니다. 심지어 셋이 같이 보자는 제안을 거부했던 건 동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건지. 이런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무튼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먼저 챙겨야 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라.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동서를 먼저 챙겨야겠다면 내가 빠져주겠다. 남은 가족끼리 알콩달콩 잘 챙기면서 지내라. 하고 소리 지른 후 애들 짐이며 제 짐이며 다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허탈해서 늦은 새벽까지도 잠이 안 오네요. 누구와 술이라도 마시면서 조언을 듣고 싶은데 남편과 아이들에게 신경 쓰느라 연락 안 한 지 오래돼서 연락할 친구도 마땅히 없습니다. 남편은 제 짐이며 아이들 짐까지 다 챙겨서 데리고 나왔음에도 이 시간까지 연락 한 통 없는 상태고요.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을 친구도 없어서 그런지 더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본인 가족들만 잘 챙기고 살라고 제가 빠져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미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 시댁도 다 알고 있을걸요. 그거 흥신소 붙여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연락이 오면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한번 덮쳐요. 배달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줄 거예요. 그냥 술을 처먹든 뭘 했든 가서 난장 한번 까야지 정신을 차릴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쌍둥이였던 남편이랑 사별했는데 시동생 얼굴 보니 더 힘들어서 일부러 볼 일이 있어도 안 봤습니다. 자식 먼저 보낸 시어머니의 슬픔도 알기에 저까지 보태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냥 서로 눈에 안 보이는 게 덜 슬플 것 같아 초반에는 전화도 안 했는데 그 집은 조금 특이하네요. 세 번째. 애들 시부모에게 주고 이혼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집 비번을 바꾸고 남편을 시가로 쫓아내세요. 님이 왜 집을 나오나요?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집 나오면 이혼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일단 집에 들어가서 증거를 모으세요. 그러고 이혼 소송을 걸든 동서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식, 동생, 남편 일은 슬픔이야 헤아리기 어렵지만 아무리 슬퍼도 집에서 단둘이 동생 와이프랑 술 먹고 자빠져 자는 건 아닙니다. 설령 동서가 그러라 해도 집으로 왔어야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들 집에 못 갈 만큼 술 처먹고 자빠져 자다니 무슨 고구려 시대의 형사 취수제인가요? 다섯 번째. 너무 선이 나갔는데요. 셋이서 만나 같이 위해주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굳이 둘이서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수상합니다. 다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증거 모으세요. 이번에는 증거 없이 터뜨려서 쓰니만 이상한 사람 됐으니 지금부터라도 증거 모아서 이혼 소송하고 동서한테도 위자료 받으세요. 여섯 번째. 시어매가 혼을 냈다고요?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요? 쓰니 친정 식구들이 때로 몰려가서 몰상식한 인간들을 개망신 시켜야 합니다. 동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말이 나왔으면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안 만나는 게 정상입니다. 저 정도 돌아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증거를 잡을 수 있겠어요. 별에서부터 만나서 상담하시고 상간녀 이혼 소송하시길. 일곱 번째. 이런 걸 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부터 할 것 같아요. 증거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아두시고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동서랑 남편이랑 시가 식구들한테 할 말이죠. 진심 근본 없는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일단은 두려우시겠지만 꼭 변호사 상담부터 눈 딱 감고 받아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